떴다 변비행 변정국입니다. 오늘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최종 마무리에 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서 남은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변비행 이룩합니다. 4년 동안 달려온 통합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공정위가 보도자료를 낸 부분 중에서 한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2020년에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을 하면서 공급 좌석의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우려를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당초에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된 다음에 공급 좌석 수를 일정 비율 미만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애매모호한 말만 했어요. 일정 비율이라는 건 몰라. 아무도 몰라. 공정위가 내놓은 기준은 뭐냐면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를 90% 이상으로 무조건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2019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10,000석을 제공을 했다 치면 무조건 9,000석 이상은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독점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급입니다. 어떤 시장에 지배력이 있냐 없냐는 이 공급이라는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냐 없냐예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를 볼 수 있는 게 내 맘대로 공급석을 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는 사람은 1,000명인데 1,000명의 좌석을 공급했던 2019년 대비 공급석을 얘네들이 우리는 그냥 500개만 할게요 라고 하면 1,000명은 정말 더 많은 가격을 내고 가려고 하겠죠. 가격이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을 인위적으로 대한항공이 만들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너 공급석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거예요. 정말 독점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서비스와 공급력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을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거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가 결합하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공급석을 마음대로 축소를 못하게 했는데 그 기준을 90%로 잡아준 거예요. 그 이제 기준은 이제 2019년 대비 지금 항공업계가 90% 이상 좌석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9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잡았다라는 것이 이제 설명입니다. 두 번째, 공정위가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보는 것이 운임인데 공정위가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물가 상승분 이상 항공 운임 인상 금지라고 해요. 항공운임은 아시겠지만 공시운임이 따로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한과 상한을 정해놓고 이 안에서만 좌석을 팔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말 그대로 카탈로그 값이지 실제 판매 가격은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 대한항공이 얼마에 팔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또 영업 비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런 이제 문제가 지적이 됐죠. 실제 판매 데이터를 니네가 볼 수가 없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공정거래 조정원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면서 대한항공이 갖고 있던 영업비밀 아닌 영업비밀,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티켓을 팔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공정위가 받아갈 수 있게 됐어요. 공정위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보다 운임이 물가 상승률 이상 올라가서는 안 돼, 요 말인데 2019년에 항공운임이라는 것은 뭐냐? 일단 분기로 나눕니다. 이 40개 노선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분기별로 얼마의 매출을 냈는지 그 매출액을 탄 사람들 가격으로 나누면 평균 판매 가격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자료를 공정위가 가지고 가서 티켓을 얼마나 어떻게 팔았는지를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2019년 1분기 평균 판매 가격이 100만 원. 그럼 물가 상승이 예를 들면 2%란 말이에요. 그해 내년도 1분기에 딱 해봤는데 102만 원 미만이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5만 원이 됐어. 그럼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린 거잖아요. 올린 게 돼버리니까 이건 안 된다. 아무튼 안전장치로서 운임을 조정한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다만 공정위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든 티켓 판매만큼 벌어들이지 못한 걸 대한항공이 다른 사이드에서 받아들일 거예요. 대한항공이 12일부터 또 뭐라고 했냐면 다리를 좀 편안하게 뻗을 수 있는 그 엑스트라 레그룸 같은 거를 이제 하나 신설을 하면서 여기에 돈을 15,000원, 10,000원 정도 더 받겠다라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공정위가 밝힌 이 조치는 12월 12일부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그날부터 발효가 되는 거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날 바로 했어요. 이거 시정조치 위반. 대한항공이 바로 철회를 했는데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보겠지만 그러면 대한항공이 사이드로 전략, 나쁘게 말하면 꼼수를 써가지고 할지 모르는 거야.
공정위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한항공이 시장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다른 항공사들을 시장 행위를 막거나 진입장벽을 설치하는 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조정원을 이제 출범을 시키면서 계속 관리 감독하는 기구를 만들고, 공정위가 말한 이 시정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항공업계나 이런 데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계속 감시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국토부와 공정위원회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지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 시정 조치는 10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합이 이제 막 됐죠. 근데 얘네가 계속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미래까지 지속되라고는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K항공과 에어프레미아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들이 과연 영속성 있게 갈까에 대한 의문이 반드시 있어요. 10년 안에 다른 항공사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했을 때는 대안이 있냐? 그랬더니 정말 냉정한 그 대안은 없습니다. 근데 정부의 마인드는 그거더라고. 정부의 물신양면을 통해서 너네가 독점적 통합을 이뤄냈는데 여기서 갑자기 기업의 자율성을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비양심적인 거 아니야? 라는 게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화물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에어인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첫 번째 인력 문제가 있어요. 정비사를 처음에 아시아나항공에서 데려올 때 숫자를 좀 작게 잡아가지고 턱없이 부족해. 지금 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조종사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는 화물기가 대부분 747이거든요. 아시아나항공이 최근에 화물기를 2대를 더 들여왔는데 요걸 데려온 거를 제대로 오퍼레이션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조종사가 없어서. 그래서 승무원, 정비사, 조종 부족 문제가 좀 시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과 좀 연결된 문제인데 또 일반 직원들 중에서도 에어인천에 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처음에 통합되면 당연히 대한항공 직원이 모두 될 줄 알았는데 화물 관련된 사람들은 이미 에어인천 직원이 돼버리는 걸로 이제 빠졌고, 기장 등등 몇 명이 또 에어부산, 에어서울, 진에어 이 통합 LCC로 또 인력이 일부 가야 된다라는 말도 좀 돌고 있고요. 이 한진과 관련된 다른 계열사로 일부 또 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어인천의 또 다른 문제 하나가 뭐냐면 많은 외국 경쟁 당국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중국이 조금 이상하게 나오는 게, 중국에 있던 기존의 화물 슬롯들이 있습니다. 이 슬롯 니네가 뭔데 승계를 한다는 거야? 이런 입장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너네 승계해줄게 라는 말을 안 하는 거지. 가고 있는 슬롯 자체를 어떤 슬롯을 줄지 몰라. 아시아나 항공 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뭔가 그대로 다시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에어인천 입장에서는 회사명, 대표 뭐면 빠르게 진행을 시켜야 내년 7월에 빨리 이제 뜨는 게 목표인데 그때까지 뜰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일리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지금 한 0.7로 약간 합리적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요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인데, 사실 공정위는 이거를 비율을 정해주는 데가 아닙니다. 대한항공이 갖고 오면 이게 진짜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를 봐가지고 승인을 해주니 많이를 결정하는 데지, 공정위 시정 조치 내용을 보면은 통합 기업 결합이 완료된 이후에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에 관한 심플한 계획을 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보고 아마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나오겠죠. 아시아나항공이 2-3년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통합이 될 텐데 그 전까지 이제 많은 고민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대한항공의 입장이죠. 한 3가지 말씀을 또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첫 번째는 고객 여러분들의 감시가 많이 필요하다. 억지를 부리라는 말이 아니라 항공업계, 항공사가 발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의 피드백이 계속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정위도 계속 이렇게 감시를 제대로 관리를 할 테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나머지 항공사들, 프레미아, 티웨이, 이스타, 제주 등등등 이런 항공사들이 더 잘 커야 됩니다. 건전한 어떤 경쟁 체제를 하려면 그들의 체급이 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체급이. 마지막으로는 아시아나 항공이 그리워져서는 안 됩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그리워진다는 건 어디선가 뭔가 문제가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있었더라면, 아시아나 항공을 다른 데 매각했었더라면 이런 후회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의 서비스가 과거보다 또 퇴행해서도 안 된다는 다양한 조건을 공정위가 걸어놨습니다. 앞으로 공정위가 그리고 국토부가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해나갈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또 대한항공이 어떠한 전략으로 세계 굴지의 항공사로 더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비행은 우리나라 항공업계를 응원합니다. 고생했다.